오늘의 이야기는 헤어지자는 말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 연애 끝난 걸까? 이 연애가 끝나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보통은 정말로 슬프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별을 직감하는 순간에 오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직 헤어진 건 아닌데요, 진짜 상대가 식은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리고 실제로 근거들이 있습니다. 연락량이 줄었다든지 상대방이 나와의 스킨십을 안 한다든지 등의 행동이 있을 때 친구들끼리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진지하고 심각한 경우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센터팀이라고 이야기하는 초기 대화를 해주시는 저희 회사의 팀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100건 중에 86건 정도가 실제 이 이야기가 헤어짐으로 이어지고 다시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이미 상대방이 식어버린 거고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해야 되는 행동은 되게 명확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3가지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다른 행동들을 하시게 되죠.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이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리고 상대방을 노심초사하면서 눈치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혼자서 오빠 나 서운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는 행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거라는 근거가 뭐가 있으신가요? 그 행동을 하고 헤어짐을 실제로 듣고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것보다 사실 헤어지기 전 상황에서 저희가 풀어드린 게 당연히 쉽습니다. 해야 되는 행동은 3가지 뿐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어제 이제 접수됐던 분이에요. 어제 접수됐던 분 중에 상대방이 나랑 연락 횟수가 줄자 상대방 본 다음에 일단 뺨을 때리셨어요. 제외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외가 아니라 이별을 안 하게 막으셔야 되는 건데 왜 이별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행동을 더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수하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60%가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평소처럼 합니다. 근데 평소처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건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건 미친 거다라고요. 네.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2번째로 상대방의 그런 반응이 서운해서 나도 같이 잠수를 타거나 같이 서운해하거나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 분들이 상대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3가지 다 눈치를 보면서 매력을 깎아버리는 거, 공격에 의해서 더 빠른 이별을 맞이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해주려다가 상대의 입장에서는 별로인 행동들을 하다가 이별이 재촉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별은요, 연애라는 경험 자체를 봤을 때 싱글보다 더 이상 나을 게 없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욱 이 싱글로 하는 것보다 이별을 하는 게 훨씬 재밌겠다,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랑 3일 동안 이야기 안 하는 동안 너무 편했어. 지금이 너무 편해. 그래서 재회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상대방의 경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자, 이건 아닌 거예요. 너 요즘 기분은 어때? 너 식었지?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지, 식었지,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찾아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랑 좋은 경험을 떠올리게 만들거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그래서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인지, 자, 원래 자주 데이트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좋아했던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2년 반 동안 상대방이 자기랑 카레를 먹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남자친구를 새로 만들게 되시면 카레를 먹으러 투어 다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행복하대요. 남자친구가 2년 동안, 그리고 13년 동안 해주지 않았던, 13년 동안 만난 모든 남자친구가 해주지 않았던 행동이 카레를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 부분부터 일단 첫 번째 자극이 되고요.
두 번째 자극이 원래 상대방이 좋아했던 장소,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끌어내는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빠 나 드라이브 가고 싶어. 그럼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친구가 말을 못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죠? 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 이게 있어요. 잘해주려다가 헤어집니다. 왜냐면 상대에게 내가 뭘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랑 상대가 무엇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애초에 다른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뭐 고민이 있거나 이야기 있을 수 있으면 다 이야기해줘 라고 하면서 그냥 편을 들어주는 거.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사람 나빴네 라고 하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미 나에게 상해 있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랑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든 아니면 나도 서운해 라고 이야기하든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들어주고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상대가 남자면 제발 일단 칭찬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남자친구한테 칭찬을 하셨어요? 라는 대답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약한 이별을 만들거나 이별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하셨을 때 정말로 이별이 많이 막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이미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야기하신다고 하면은 그 마음 정리를 못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보시고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